네, 가정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이고요. 가정법도 빠르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안다는 가정하에, 안다는 가정하에는 가정법일까요? 조건절일까요? 가정절이야? 조건절이야? 여러분들이 안다는 가정하에. 안다고 생각하고, 모르지만 안다고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겠죠? 죄송합니다. 자, 가정법 가보겠습니다. 자, 가정법 정리고요. 일단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거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모르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알고 하는 거를 가정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절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표현인 위를 쓰지 않고 현재 지제를 쓴다. 그래서 위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알고 하는 가정절에서는 사실과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죠. 사실과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라고 하냐면은 시제를 한 단계 뒤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현재는 과거로, 그리고 과거는 더 과거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현재는 과거로, 과거는 더 과거로. 그래서 사실과 반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법을 배울 때는 이 알고 하는 가정절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죠? 자, 이건 정리하는 거니까 제가 예문 없이 갑니다, 이번에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배우는 게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여 현재 사실의 반대의 결과를 내는 거죠. 현재 사실의 반대 결과를 나타내는 가정법이 있었죠. 현재를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동사의 과거형을 쓰지만 현재 사실이라는 게 포인트죠.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그리고 컴마가 찍히고 나서 주어 다음에 얘도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would나 could와 같은 과거 시제의 조동사와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거는 비동사는 무조건 was, were 중에서는 반복수 상관없이 무조건 were를 쓴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죠. 그리고 얘도 역시나 현재이기 때문에 해석은 한다면 할 텐데, 한다면은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현재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야겠죠. 이제 현재를 했으니까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야겠죠. 그래서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게 있죠. 자,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는 거냐? 과거 사실의 반대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두 번째였죠. 그래서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if 다음에 주어를 쓰고요. 과거 시제를 써야 하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뒤, 즉 과거 시제보다 더 과거 시제 써야겠죠. 더 과거 시제는 제가 had pp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ad pp를 씁니다. 그리고 컴마가 찍히고 다시 주어 다음에 원래는 이제 would, could를 써야 되지.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뒤로 가야 돼. 그지? 얘보다 한 단계 더 뒤로 가야 되니까 이상한 시제가 나옵니다. would,
have, pp라는 이상한 시제가 나오게 되는 게 이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would 또는 would 또는 should 뭐 이런 아이들이 보통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이런 아이들이 보통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서 과거 사실의 반대의 결과를 내는 거죠.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기 때문에 얘 해석은 했었다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했었다면. 그리고 얘도 역시나 과거의 사실의 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에 했었을 텐데 또는 할 수 있었을 텐데 should면은 했어야만 했는데 요 정도의 뜻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해됐어? 됐어?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현재 했고 과거 했으니까 미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는데 미래를 반대로 가정할 수는 없죠. 왜?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알고 가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조건절이고요. 조건절이기 때문에 will 안 쓴다. 이걸로 도돌이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래가 아니면 끝났나? 아니야. 이번에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 뭔데요? 자, 이번에는 줄여쓸게요. 과거를 반대로 가정을 해서 현재의 반대의 결과를 끌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 공식이 있었죠. 내가 니네 아빠만 안 만났어도 지금 행복할 텐데 이거 했던 거. 그지? 똑같아요. 그럼 얘는 과거를 반대로 가정해서 현재의 사실을 반대의 결과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써볼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쓰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반대의 결과니까 주어 다음에 would 또는 could 동사가 나오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과거 사실 반대, 현재 사실 반대 이런 식으로 보통은 안 배우고 대부분의 문법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라고 하면은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쓰잖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으로 아마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had pp를 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다른 문법책에서는 일반 문법책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제를 쓰니까 과거 완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얘는 너무 하얀색이니까 안 보여서 색깔 좀 바꿀게요. 얘는 과거를 반대로 가정해서 현재의 반대의 결과잖아. 두 개를 섞었죠. 섞었으니까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얘를 일반 문법책에서는 혼합 가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 가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것입니다. 선생님! 왜? 아니 그러면은 현재를 반대로 가정해서 과거의 반대의 결과를 끌어올 수는 없나요? 사실상 어렵죠. 현재를 반대로 가정해서 과거의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가끔 나와. 아주 이상한 문맥에서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못 본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가정법의 전반전.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고요. 전반전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후반전에선 뭐가 나오냐면은요. 보통 우리 이제 IWC 가정법이 많이 나오죠. IWC 다음에 가정법. 그럼 IWC 가정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당연히도 이 소망하다라는 동사는 재미있게도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만 소망을 합니다. 이 동사 자체가.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소망할 때 보통 wish라는 표현을 씁니다. hope이라는 거랑 좀 달라요. hope은 정말로 그냥 희망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희망하다고요. 네가 잘 되기를 희망할게. 뭐 요 정도의 느낌이고요. wish 같은 느낌은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랬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약간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IWC 가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봐. 사실과 반대라며
그럼 현재 사실과 반대인 상황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또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 시제를 쓰겠고, 과거에 그랬었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라는 느낌이면은 주어 다음에 had pp를 쓰겠죠. 그래서 요 개념만 잘 갖고 있으면은 IWC 가정법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 더,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문법책에서는 IWC 가정법을 하면은요, 얘는 이제 뭐랑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I am sorry. 나는 유감이에요. that. 왜 유감이야? 주어가 동사해서 유감이에요. 또는 동사했어서 유감이에요. 요 정도의 뜻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요 정도로는 바뀔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WC 가정법을 했고요. 자, 빠르게 정리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들으면 응, 맞아, 그런 거 있었어 하면서 적으면서 가야 돼요. 만약에 잘 모르겠어? 그럼 이따 끝나고 조금만 다시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WC 가정법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뭘 배우냐면요. 그 다음에는 as if 가정법을 많이 배웁니다. 근데 as if는 보통 뭐랑도 똑같냐라고 하면요. as though랑도 똑같습니다. as though 이런 것도 똑같고요. 당연히도 얘의 뜻은요. 마치 주어가 동사하듯이 라는 뜻이 있어요. 마치 주어가 동사하듯이. 근데 얘는 두 가지가 있어,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as if 다음에 가정법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as if 다음에 그냥 조건절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절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주어 동사죠. 그러니까 as if 다음에 그냥 일반 주어 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가정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차이점은 뭐겠어요? 얘는 모르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일반 시제를 쓰겠죠. 하지만 알고 반대로 이야기할 때는 가정법을 쓰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전반전을 잘 알아두라고 한 게 그거야. 알고 반대로 이야기할 때는 시제를 한 단계 뒤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주어가 동사하듯이가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자,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마치 남자인 것처럼 행동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시제를 쓰는 겁니다. he 아니지. the man 아니 the man 하면 또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사람 that person 이렇게 할까요? 저 사람은 that person act 행동을 합니다. as if 마치 그가 he is 아니다. 뭐 he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어쨌든 that person 그러면은 is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male 이러면은 남자이듯이 행동을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근데 남자가 아닌데 남자인 듯이 행동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가정법을 써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that person were a male 이렇게 해야겠죠. 남자이듯이 행동한다. 아닌데 그런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as though는 일반적으로 모르고 그냥 주어가 동사 그럼 걔가 그거야? 아니야?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렇게가 가능하겠고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행동할 때는 가정법을 쓴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없다면 시리즈가 있죠. 자, A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 더 A가 없었다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자, A가 없다면은요, 실제로는 있음. 실제로는 있음. 근데 만약에 없다면. 얘는 실제로는 있었음. 근데 없었다면. 이런 뜻이야. 즉,
자기가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야. 자기 있잖아. 근데 없다면. 이런 게 1번이 되는 거고요. A가 없다면. 두 번째,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어.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난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어? 있었겠지. 너의 도움이 있었겠지. 근데 없었다면. 두 번째 게 되는 거야. 자,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수거처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수거처럼 네 가지를 쓸 거예요. 자, 1번입니다. If it were not for A. 이렇게 하면은 A가 없다면이 됩니다. 그리고 if를 지우면은 주어 동사가 바뀌는 도치 구조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세요. if를 지우면은 주어 동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가능해. were it not for A도 가능합니다. were it not for A. if 지우면서 주어 동사 바뀌니까 A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 더 A가 없다면 without A 해도 A가 없다면이겠죠. 마지막 하나 but for A를 써도 A가 없다면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없었다면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were가 아니라 had pp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if it had not been 딱 길다. for A 하면은 A가 없었다면이 됩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A. 응? 응? 뭐해? 내가 미안한데, 너 왜 안 쓰니, 맨날? 왜 맨날 안 써? 그렇다고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폭 빠져갖고 집중하고 있어갖고, 나에게 폭 빠져갖고 집중하고 있어갖고, 필기하는 걸 까먹었다. 그럼 내가 너무 예쁘게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보면 맨날 이러고 있잖아. 그지? 어제도, 엊그제도, 오늘도. 그지? 안 돼요. 알겠죠? 자, 얘도 역시나 if 지우고 주어 동사를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had it not been for A가 되죠? had it not been for A. 그 다음에 전치사는 시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without A. 그 다음에 for A. 다 똑같이 됩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까지 정리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법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들은 거의 다 정리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정법에서 나오는 뭐 관용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정리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 개념이나 많은 표현들은 여기서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됐나요? 됐어, 안 됐어? 됐다고 봐.